네,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사고인 우리 이영욱 이호연 소방관님의 사고에 너무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고,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의 슬픔도 위로드립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안부 차관님께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준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 조치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 저희랑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장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언론 기관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합니다만, 또 그만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어느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사관계의 어떤 제대로 된 정착, 이런 문제인데요. 경찰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사적인 노사관계에 적법한 그런 파업 현장에 경비들이 부당하게 동원돼서 많은 폭력과 불법이 자행이 돼서 사실 경비원법이 꽤 많은 수정을 거쳤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KBS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여전히 기존의 관행대로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사측에서 경비들을 동원해서 그 방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지난 9월에 그 KBS 노조 파업 관련해 갖고 이제 출근하는 걸 경비원들이 제재한다 그래서 112 신고가 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꽤 늑장 대처가 됐고, 사측에서 거의 40분이 넘도록 이 노조원들을 감금한 그런 혐의들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후의 대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기사가 나오던데 경찰 박물관과 관련해서요. 그 전직 치안 총수들을 소개를 쭉 해주시는 건 좋았는데, 각 전직 총수님들의 어떤 업적에 대한 평가가 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주관적인 평가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예, 이건 저희도 사실은 좀 몰랐던 부분이고요. 이게 개관 초기에 이제 치안 총수 사진만 걸고 그 글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종전부터 전시되어 둔 걸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관련 어떤 대학 교수님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전시물 일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F가 구성이 됐나요? 예, 전시 자문을 한 3분 정도로 했고,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님, 또 경희대 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라든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 이런 분들로 해갖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전반적인 저희 이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없는가 세밀히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어린이 학생들이 주로 관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그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 딱 맞추네요. 우리 진습니다. 다음에 바른정당의 홍철호 의원님. 네, 소방청 차장님 나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더더욱이나 한 분은 저하고 동갑이고요. 또 한 분은 또 제 아들하고 같은 나이고요. 예.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소방청에서 현장을 나가 보면 구조, 구급, 진압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일어나죠. 구조도 해야 되고 진압도 해야 되고 또 구조해온 분을 또 구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전체적인 그 현장 통제 누가 하죠? 지휘관이 합니까? 아니면 개별 그 소방관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하세요? 예, 센터 단위로 출동을 하게 되면은 아니 하여튼 지휘관이 합니까? 예, 지휘관이 합니다. 누가 진입에 대한 판단을 일사불란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소방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이건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장 선임인 팀장이나 센터장이 직접 그러면 지휘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는 그 차 상급자가 현장별로 또 지휘를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그 내부에서 두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복합으로 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복합으로 오면은 선임 센터장이나 그럼 그 팀장이 누가 하고 선임인지 그 기수 따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상 2개 센터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본서에서 또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럼 본서 즉각적으로 본서에서 지휘관을 시시각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꿔줍니까?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뭐 따져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본서에서 이제 2개의 팀 이상이 가면은 아니,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예, 그 상황에 높은 따라서. 사람이 내려갔어요. 예, 상황에 그러면 따라서. 지금까지 지휘관이 A라는 지휘관이 지휘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더 높은 사람이 내려갔어요. 예, 예. 그럼 너 빠지고 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요? 예, 예. 그걸 상황에 누가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이 그러니까 예. 그거를 누가 전화로 하든 아니면 어떻게 지정해 주냐 이런 아니, 얘기예요. 매뉴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정신도 없는데 그렇죠? 아니 다 지휘 체계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에요? 지휘 체계상의 매뉴얼상에 센터 참, 매뉴얼은 알겠는데 예, 예.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매뉴얼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지휘관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자동 그거를 누가 왔는지 알고 야 내가 이제 왔으니까 지금까지 몇 급이 했어 예컨대 예. 소방 교가 했어 소방 위가 했어 뭐가 했어 그걸 다 따져가면서 합니까? 위에서 바로바로 무전으로 자 이제 지금까지 누가 중앙 한 사람은 컨트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였어요? 지금에는 센터장이었습니다. 팀장. 그 사람이 일단 진입을 진입을 명령했습니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진입했습니다. 명령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은 그러면 개별 판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 명령의 용어를 안 쓰지만은 예. 그 팀장이 예. 판단을 해서 자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것이 판단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 달랑 있었습니까? 그 나중에 네 명이 있었어요. 네 명. 네 명 있는데 예. 두 명 중에 한 분이 팀장이었고 그 네 명 중에 가장 선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권 예. 갖고 있었습니까? 네 명 중에 가장 선임이 그러니까 팀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결정권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요 이게 짚어보자면은 이게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 선진국의 사례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얼마나 예. 많은 이런 경우가 선진국에서는 빈번하게 우리나라처럼 일어나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시스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불난 곳을 다녀보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누군가가 외부에서 지휘 안 해주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누가 선임이다 누가 선임이다 절대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우리가 예. 지금 아이들 때문에 막 지금 나라가 다 걱정인데요.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지역에 다녀보면요 밤에 심야에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 폭주가 좋은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그 배달하던 친구들이 이제 심야 시간 되면 배달이 끝나면은 이 친구들이 몰려서 팀을 짜가지고 경적 이상한 거 달고 막 다니는데 더 매뉴얼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매뉴얼이 다 문제인데 어떤 때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1시, 2시에 쫓아다녀요, 이걸 또. 그러니까 주민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 녀석들 시끄러워 죽겠는데 거기다 경찰차까지 또 와서 앵앵대고 같이 쫓아다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근절되느냐? 그것도 아니라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이거 현황 전부 전국 현황 좀 파악하셔가지고요. 지구대별로 해서 그 아주 심한 곳들 청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거 좀 예, 말씀하신 대로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전에보다는 뭐 옛날에 보면 3.1정을 뭐 복주덕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복주적은 좀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비롯해서 확인해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 좀 보고해 주시고 저희랑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장님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언론 기관이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합니다만 또 그만큼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어느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사관계의 어떤 제대로 된 정착 이런 문제인데요. 경찰 사측에서 경비들을 동원해서 그 방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지난 9월에 그 KBS 노조 파업 관련해 갖고 그 이제 출근하는 걸 경비원들이 제재한다 그래고 112 신고가 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꽤 늑장 대처가 됐고 사측에서 거의 뭐 40분이 넘도록 이 노조원들을 감금한 그런 혐의들도 있어 보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후에 대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사적인 노사관계에 적법한 그런 파업 현장에 경비들이 부당하게 동원돼서 많은 폭력과 불법이 자행이 돼서 사실 경비원법이 꽤 많은 수정을 거쳤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KBS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여전히 기존의 관행대로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네, 강동갑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사고인 그 우리 이영욱 이호연 소방관님의 사고에 너무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고 또 유가족분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의 슬픔도 위로드립니다. 뭐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안부 차관님께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한 걸로 아는데 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준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관련된 여러 가지 보완 조치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